늙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듣는 이는 언제나 젊다. 법정 스님, 아는 체의 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한다. 세월이 쌓이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그 경험들이 하나둘 모여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런 아는 체가 오히려 우리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의 말을 아직 세상 모르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요즘 세상 참 이상하다며 거부한다. 이렇게 아는 체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것처럼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는 체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벼워질 수 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걷는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다시 흥미롭게 느껴진다. 젊음의 비밀.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듣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새롭고 젊음을 간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의 진짜 비밀이다. 세상에는 나이는 젊지만 마음이 늙은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나이는 많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들도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고 그 배움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젊음의 또 다른 특징은 호기심이다.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것처럼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이런 호기심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관점들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세계는 계속 확장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마음이 늙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듣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을 수 있다. 경청의 힘.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이 미쳐보지 못한 길이 열린다.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우리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경청의 힘은 우선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진심으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더욱 솔직해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청의 진짜 힘은 듣는 사람 자신에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 똑같은 상황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 성별, 직업, 출신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청소부 아저씨의 인생 철학이 대학 교수보다 깊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어른들의 복잡한 이론보다 핵심을 찌를 수도 있다. 침묵의 지혜.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릴수록 인생의 깊은 울림이 마음에 스며든다. 현대 사회는 말이 너무 많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라난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득 참이다. 말로 가득 찬 공간에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지만 침묵으로 비운 마음에는 온 우주가 들어올 수 있다. 자연의 소리, 다른 사람의 진심,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들린다. 침묵의 지혜는 기다림을 안다. 성급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때로는 상대방 자신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때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급하게 끼어들어 조언하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침묵은 또한 겸손의 표현이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정이며 당신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열린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겸손한 침묵 앞에서 사람들은 더욱 진솔해진다. 자신의 약점과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침묵을 선택한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지만 적절한 침묵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존중의 출발점.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그 마음이 곧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존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존중의 표현은 바로 경청이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큼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종종 존중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한 대우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존중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존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멈추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듣는 사람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렇게 존중이 존중을 낳고 배려가 배려를 부르면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진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이도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신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듣지 않는 것은 무시의 표현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다른 곳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신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배우는 태도. 나이가 많아도 듣는 순간마다 배움은 새로 시작되고 지혜는 계속 자라난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인생 경험이 쌓여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 심지어 자녀나 손자녀들로부터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다. 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어떤 만남에서도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배우는 태도의 핵심은 겸손함이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이런 겸손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겸손한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질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정보를 많이 흡수하는 데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깊이 있는 이해에 집중하게 된다. 하나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층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단순해 보이는 조언에서도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깊이 있는 배움은 오직 오랜 경험과 성숙한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도 배움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젊음으로 돌아가는 길. 듣는 마음은 나이를 잊게 하고 언제나 새로움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다. 그리고 마음의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젊다. 젊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족의 하루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고 친구의 고민에 집중해보고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보자. 그럼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한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운 발견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경이로움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듣는 마음을 되찾으면 다시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젊음의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얻는다.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활기차다.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같은 생각,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 젊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이의 지혜와 젊음의 활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젊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늙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듣는 이는 언제나 젊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겸손히 듣는 귀를 가진 자만이 노년에도 젊음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 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기도 한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듣는 마음이다. 이 마음만 간직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겸손했고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배우려 하셨다. 스님은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셨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으셨다. 진정한 수행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초심자의 마음을 갖는다. 초심자의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 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 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젊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 항상 말하고, 표현하고, 주장하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 들어야 한다. 자연의 소리, 가족의 목소리, 친구의 고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까지 모든 것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듣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젊음의 비밀이며 행복의 열쇠다.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듣자. 그리고 덜 말하자. 그럼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젊어질 것이다.